트럼프 관세 폭탄이 터질 때마다 계좌가 녹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에서 갈리는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상 25% 관세를 재언급하자 코스피가 출발부터 빠졌고 현대차가 3.65%, 기아가 4% 급락하면서 수많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비밀은 종목 배분에 있었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넣어도 배분에 따라 최악의 손실이 2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 원에서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배분 공식을 수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환율, 2편에서 코스피 충격을 다뤘고 오늘 3편은 실전 포트폴리오 설계입니다. 이 시리즈는 10편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먼저 눌러두시고 핵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국면에서 가장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배분은 반도체 핵심주 40%, 방산과 조선과 전력 같은 안전업종 30%, 내수와 고배당 에너지 같은 방어주 20%, 현금 10%입니다. 이 비율의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반도체에 40%나 넣어야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22%, SK하이닉스가 14%를 차지하니까 합치면 36%입니다. 코스피의 엔진을 빼버리면 관세가 풀리는 순간 반등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HBM3E 공급 확대와 AI 수요 폭증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있고 미국 자체가 공급망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반도체의 높은 관세를 실제로 매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다만 전략은 보유 유지의 추가 매수 보류입니다. 관세 최종 확정 시점까지는 새로 사지 마시고 갖고 계신 것만 지키시는 게 맞죠. 개별주가 부담스러우시면 반도체 ETF로 40% 비중을 채우는 방법도 있어서 실전에서 활용도가 높은 선택지거든요. 안전업종 30%는 이 포트폴리오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2월 14일처럼 트럼프 발언으로 자동차주가 급락할 때 방산과 조선은 오히려 오르면서 전체 낙폭을 잡아줬거든요. 이 30%가 없으면 급락장에서 심리적으로 견비기가 어렵습니다. 방어주 20%는 관세가 길어질수록 빛나는 영역이고 현금 10%는 급락장에 베팅할 실탄입니다. 코스피가 4,800 아래로 밀리면 이 현금으로 반도체주를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처럼 5,000선 위에서 버텨줄 때는 급락이 올 때까지 아끼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11월 미국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더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다가 무역 압박 국면이 안정되면 방산이나 내수주로 5%를 추가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배분 공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각 영역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40%를 넣는 반도체와 함께 관세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 은행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부터 점검하면 한국 개인 투자자의 보유 상위 5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은행주인데 이 5종목이 전부 관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반도체에 25% 관세, 자동차에 25% 관세가 걸려 있고 은행주마저 수출기업 부실화에 간접 타격을 받습니다. 이 조합 그대로 1,000만 원을 넣어두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27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동차는 종목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HMGMA 메타플랜트를 확대하면서 북미 판매의 35%를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관세 완충력이 있는 반면에 기아는 한국 생산 비중이 높아서 충격이 더 큰 구조거든요. 2월 14일에 현대차가 3.65% 빠질 때 기아는 4%가 빠진 게 이 차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아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일부를 현대차로 전환하거나 안전업종으로 옮기시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자동차 전체 비중은 15%를 넘기지 마십시오. 은행주의 양면성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가면서 트레이딩 수익은 좋아지고 있지만
관세 충격으로 수출 기업이 무너지면 은행 영업이익이 15%에서 2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전부 팔아버리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1월 말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가 관세 25%를 다시 언급했을 때도 시장은 관세 헤드라인에 출렁이다가 결국 반등했고 전문가들은 노이지성 발언으로 평가하면서 오후에 매수한 사람들이 당일 수익을 냈거든요. 트럼프 본인도 관세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상대국이 양보하게 만든다는 식의 협상 방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완전 시행보다는 협상용 압박 카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게 타코 트레이드 학습 효과의 핵심 배경이거든요. 30%를 넣는 안전업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조선, 전력 인프라가 대표적인데 이 업종들은 미국의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관세가 올라가도 실적의 영향이 거의 없는 영역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가 폴란드와 중동 수출 호조에 미국과의 방산 협력 이슈까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세 국면이 격화될수록 방산주에 돈이 더 몰리는 구조거든요. HD 현대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조선은 글로벌 수주 호황으로 3년치 안팎의 일감이 쌓여 있고 2028년까지 인도 물량이 상당 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은 데다 관세와도 무관한 구조라서 불확실성이 낮은 투자처입니다. LS 전선 같은 전력 기자재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주문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건 트럼프 관세와 전혀 상관없는 구조적 성장이라서 경기 둔화에도 방어력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업종이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관세 불확실성이 풀리지 않는 한 이 업종들로의 자금 이동은 계속됩니다. 올해 들어 중소형주 랠리가 강하게 나온 것 자체가 대형 수출주의 관세 리스크를 피해 돈이 움직인 결과거든요. 20%를 넣는 방어주 영역에는 관세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보는 수혜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사가 관세 부담으로 가격을 올리는 틈에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CJ 제일제당이나 롯데쇼핑 같은 내수 소비주는 수입품 가격이 관세로 올라갈수록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관세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하죠. 에너지 업종에서 S-오일 같은 정유주는 관세와 거의 무관하면서 유가 $100 기대감의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포트폴리오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고배당주의 방어 가치가 지금 시점에서 훨씬 올라간 상태거든요. 바이오는 관세와 거리가 먼 영역이지만 관세와 무관하다고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바이오는 관세 대신 임상이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하루 만에 20%에서 30%가 빠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만 5% 이내로 접근하십시오. 배분과 종목을 정했으면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인데 원칙은 단순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사지 말고 나눠서 사라. 분할 매수가 이런 관세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500만 원을 넣고 싶으시다면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시고 3회에서 4회로 나누십시오. 2주 간격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사시면 관세 이슈로 출렁이는 장세에서도 평균 단가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어서 장기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트럼프 관세 발표나 무역 협상 일정이 잡힌 주에는 매수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2월 14일처럼 관세 발언으로 장이 급락하는 날에는 오후 2시 이후에 과감하게 매수를 집행하십시오. 오전에 공포 매도가 지나간 뒤 기관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시작되거든요. 매주 5분이면 충분한 모니터링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 증시 마감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주말 발언을 확인하시는데 매번 직접 들어가기보다 증권사 앱이나 뉴스 알림을 하나 설정해 두시면 편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에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 코스피 하락 출발이고 매수 우위면 상승 출발인데 이 타코 트레이드 패턴 감지 루틴을 금요일과 월요일 2번만 실행하시면 관세 급락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배분 하나로 최악의 손실이 2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들고 최선의 경우 180만 원이 불어납니다. 포트폴리오의 면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관세 폭탄에도 끄떡없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 40% 유지의 추가 매수 보류, 안전업종 30%로 면역력을 깔고 고배당 방어주 20%에 현금 실탄 10%를 남겨두십시오. 이 공식 하나면 관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음 4편에서는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지금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 AI 반도체 수혜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과 배분 비율은 2026년 2월 18일 기준 시장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